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이번에 이제 우리가 파생 변수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존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기존에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서로 연산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끼리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컬럼의 조건을 줘서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파생 변수를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우리 df1 항목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온도가 있어요. 온도. 근데 온도를 잘 보면은 온도가 67도, 72도, 74도, 62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지금 이 온도 자체가 섭씨가 아니라 화씨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화씨로 계산되어 있는 온도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거 섭씨로 먼저 바꿔보자. 섭씨로 온도를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한번 뭐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요런 값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수식을 걸어서 내가 새로운 값을 계산할 때는 어떤 함수를 써주느냐, 그럼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써줍니다. 요런 함수를 써서 우리 원래 템프라고 하는 온도에다가 우리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수식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화씨에서 32를 뺀 다음에 1.8로 나눠주면은 이 화씨가 섭씨로 바뀐대요. 요렇게 해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우측에 보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짠하고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 템프 옆에 원래 데이까지만 데이터가 있었죠. 오존, 솔라 R, 윈드, 템프, 뭐 먼스, 데이까지만 데이터가 있었는데 여기 새로운 데이터가 짠하고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뭐냐? 이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온도, 템프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한 새로운 섭씨 온도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컬럼 제목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이퀄 표시해 주시고 temp c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하면은 새로운 내가 항목을 만드는데 그 새로 만드는 항목 이름도 요렇게 지정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붙이는 함수를 mutate라고 하는 함수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붙여줬으면은 제가 다시 df1이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컬럼을 만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컬럼에다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새로 만든 컬럼이 있는 테이블을 덮어 씌운 거죠. 요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어떤 수식이나 연산을 해서 요렇게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는 컬럼을 새로 생성하는 항목을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작업을 한 거예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시켜 준 거죠. 그죠? 이렇게 변환을 해준 거고. 지금 이 데이터를 잘 보면은 아래 months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고 day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렇죠? months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고 day라고 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얘를 연도를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연도. 2019년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뭐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붙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데이터끼리 이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5 더하기 1은 6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자 데이터를 이렇게 쭉 이어서듯이 5월 1일, 5월 2일 막 요런 식으로 한번 내가 이거를 바꿔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months 데이터와 months와 day를 활용해 날짜 데이터 만들기. 요거를 한번 해보자.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months랑 day를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자, 보겠습니다.
글자 데이터를 붙여줄 건데 글자 데이터를 붙일 때는 요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페이스트 제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요렇게 붙일 거예요. 2019 2019 다시 01, 02, 03, 04, 05 이렇게 가야 되니까 0 해주시고 이 months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숫자 데이터죠. 그쵸?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바꿔줄 거예요. 문자로 as character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 months라는 데이터를 바꿔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하이픈 기호 써주고 하이픈 기호 써주고 여기에 이어서 또 문자 데이터로 이번에는 일자를 붙여서 넣어줘요. day라고 하는 일자 있죠? 이 day라고 하는 일자를 붙여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요렇게? 이러면 이제 나오네. 이러면 요렇게 나오죠? 5월, 6월, 7월, 8월, 9월. 요렇게 데이터가 쭈쭈쭈쭈쭈쭈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 paste zero라는 함수는 문자를 이어 붙여주는 함수예요. 문자를 이어 붙여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19-02라고 하는 문자랑 이 months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바꿔서 여기 as character라고 되어 있는 함수 또 있죠? as character라고 하는 이 함수는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문자를 이어 붙여주는 paste 함수랑 숫자를 문자로 변환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months에 있는 이 월 있죠? 이 월을 다 문자로 바꿔주고 2019-0- 어떤 월 이렇게 써준 거죠. 7월, 6월, 5월, 4월 이렇게 붙게. 그리고 뒤에 하이픈 기호를 또 넣어줘서 이게 며칠이냐 12일, 13일, 14일, 15일 이런 식으로 이 day도 숫자인데 얘를 문자로 바꿔서 이어 붙여서 써준 거예요. 다 이렇게 쭉 이어 붙여서 써서 그 이어 붙여서 쓴 거를 제가 date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재구성해 준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는 되시죠? 문자 데이터 이어 붙여주는 거. 이렇게 데이터 보면은 여기 두 자릿수 날짜 day가 두 자릿수 돼 있는 것들은 뭐 10, 11, 12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자릿수 돼 있는 거는 지금 보면은 1, 2, 3, 4, 5에 대해서 앞에 공짜가 없죠. 그쵸?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안 붙어왔어요. 이게 날짜 형식으로 맞춰주려면은 2019-08-01 뭐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앞에 day라고 하는 항목이 그냥 1, 2, 3, 4 요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날짜 형식이 지금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1이 요렇게만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1일인지 11일인지 21일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day가 요 day가 10보다 작은 애들 앞에 0을 붙여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이번에는 데이터 내 특정 조건에 따라서 파생 변수를 생성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좀 약간 전처리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죠?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이번에 똑같이 요 함수 써줄 건데, 이번에는 이 day라고 하는 항목에 10보다 작은 숫자들 앞에는 제가 0을 붙여주고 싶어요. 이 day라고 하는 항목 앞에 10보다 작은 수 있죠? 1부터 9까지. 이 숫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붙여서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붙을 수 있도록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조건을 걸어서 내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데이 언더바 클린. 요렇게 해서 이 컬럼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함수 안에 어떻게 만들 거냐. 요렇게 만들 거예요. if else 조건문을 여기다 넣어줘요. 근데 우리가 알던 조건문이랑 좀 다르죠? 굉장히 간단하게 생겨버린 조건문이죠? 요런 조건문을 짠하고 넣어줘서 day라고 하는 항목이 10보다 작다면 10보다 작다면은 0을 day라고 하는 문자 앞에다가 붙여라. 숫자 앞에다 붙여라.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출력해라. 요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day라는 항목이 지금 보시면 day clean이라는 항목으로 바뀌어서 앞에 01, 02, 03, 04, 05, 06, 06, 07, 08, 09 10보다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 앞에 글자를 0이라는 글자를 붙여줬죠? if else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if else. if else라고 하는 구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조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행식이 2개 이렇게 나와요. 2개 이렇게 나오고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느냐? 조건 1이 만족하면 수행식 1이 수행이 되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수행식 2가 수행이 된다. 요런 구문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10보다 크냐 작냐를 제가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면은 얘가 실행이 돼서 출력이 되고 그게 아니면 맨 뒤에 있는 애가 출력이 되게끔 요렇게 작동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된 애를 데이클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집어넣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R을 계속 쓴다,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요거까지 써봅시다. 화살표에서 df1까지. 그럼 이제 df1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df1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day1이라고 하는 dayclean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앞에 있는 1의 자릿수가 앞에 0이라고 한 글자를 이렇게 다 쫙 붙인 요런 새로운 컬럼을 만든 계산을 한 테이블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고, 그럼 요렇게 해서 dayclean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이 이 위에 있는 mutate 함수를 써서 이 데이터를 날짜 형식으로 그냥 촥 붙여버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그냥 그대로 이거 복사하셔서 여러분 위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만 dayclean으로 바꿔주시고 실행을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짜 데이터가 1의 자리 숫자까지 0 같은 거 이런 거 다 잘 붙어가지고 날아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먼스도 만약에 지금 10월달 이유가 없으니까 0을 제가 그냥 여기다 앞에다 갖다 붙였는데 만약에 10월달 이상이 있으면은 지금처럼 똑같이 데이를 처리해준 것처럼 똑같이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헤드 함수 써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헤드 함수 써서 df1 확인하면은 우리 이제 이 데이트라고 하는 이 항목에 날짜 형식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착 정갈하게 이쁘게 이렇게 딱 처리해서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죠? month랑 day를 이렇게 데이트라고 하는 항목으로 R 코드로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뭐 할 거냐? 제가 왜 이 작업을 했냐? 왜 이거 날짜를 굳이 만들어줬냐면은 데이터를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read CSV에서 이 데이터를 df2로 선언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오면은 보세요. 이
제가 제공해드렸던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날짜 데이터 있고 여기 무슨 어떤 특정 값 데이터 있고 ABC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요 데이터로 한번 우리가 이 데이터랑 요 데이터 원래 있던 이 데이터를 합쳐서 한번 써보기 위해서 제가 위에 있는 원래 df1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해본 거예요.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한 거고 이번에는 새로운 데이터셋 불러와가지고 이 새로 지금 불러온 데이터셋이랑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이랑 어떤 게 겹쳐요? 날짜가 똑같이 겹치죠, 그쵸? 날짜가 똑같이 겹쳐요. 날짜가 완전히 똑같이 착착착착착 겹쳐요. 그래서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테이블을 붙여보자라는 거예요. 두 테이블을 합체해보자. 테이블을 붙여보자. 그 작업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위에 앞에 좀 복잡하더라도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내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항목이 좀 다른 데이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데이터는 뭐 이렇게 날짜, 부서, 매출액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2021-09-03 이런 데이터에 우선은 A 매출액은 30 2021-10-05 뭐 요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런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 날짜로 하지 말고 요렇게 해봅시다. 우리 이름으로 합시다. 이름 헷갈리니까 홍길동 이몽룡 성춘향 이 3명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생긴 데이터는 아니고 어떤 데이터냐 이 데이터는 주소록 데이터예요. 주소록 데이터.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항목은 겹쳐요. 홍길동 이몽룡 근데 약간 두 테이블이 다른 게 어떤 데이터는 있고 또 어떤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여긴 변사또가 있어. 여긴 성춘향이 있는데 저긴 변사또가 있어. 요런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 더 넣어볼까요? 또 누가 있을까? 허준 요런 데이터가 있어. 그리고 이 오른쪽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이 왼쪽은 실적 데이터죠. 오른쪽 데이터는 주소록 데이터야. 주소, 성별, 나이, 한양, 남성, 50세, 분당, 여성, 45세. 이 사람은 경기, 남성, 33세. 뭐 요런 데이터가 이렇게 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잘 보시면은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항목이 서로 겹치죠.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항목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항목이 그쵸? 근데 잘 보면은 어떻게 또 잘 보면은 겹치는 데이터도 있지만 안 겹치는 애도 있어요. 성춘향, 허준, 변사또 이런 데이터는 또 안 겹치죠. 요런 데이터들을 내가 붙일 때 요런 데이터들을 붙일 때 사용하는 스킬이 테이블 조인 또는 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방법은 이제 최근에 공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자기 실무 데이터에 공공 데이터를 붙이거나 외부 데이터를 붙이면서 이제 좀 많이 요런 실무적인 기법들을 이제 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도 종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왼쪽엔 있는데 오른쪽에 없는 게 있고 또 오른쪽엔 있는데 왼쪽에 없는 것도 있고 또 둘 다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요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붙이는데 이 두 테이블을 이름을 기준으로 붙일 건데 이름을 기준으로 붙일 건데 그 붙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기준으로 붙이기로 했죠? 이 이름을 우리가 키라고 표현을 해요. 키. 붙이는 기준. 얘가 키예요. 키. 이 키를 기준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왼쪽 테이블에 이름이 키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른쪽 테이블에도 키라고 이름이라고 하는 키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이름 데이터를 서로 매칭을 시켜서 붙일 건데 지금 보면은 일단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로 공통되고 겹치는 애들이 있죠. 누구예요? 홍길동 데이터하고 이몽룡 데이터가 서로 공통적으로 겹치죠. 그렇죠? 저렇게 공통적으로 겹치는 애들만 가져와서 테이블을 붙여주는 방법이 이너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너 조인. 두 테이블이 공통 키를 중심으로 병합한다라고 해서 이너 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너 조인을 시켜주게 되면은 어떻게 됐느냐?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름, 홍길동, 겹치는 애들만 이몽룡 이 두 명만 오는 거예요. 부서 A, 이 사람은 B, 매출액 이 사람은 이만큼, 이 사람은 이만큼, 그리고 주소, 성별, 나이 요렇게 날아와서 데이터가 붙는 거를 이너 조인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요렇게 이 두 테이블에 겹치는 키, 이 이름이라고 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두 테이블을 붙이는데 두 테이블을 붙이게 되면은 요렇게 이어서 부서, 매출액, 주소, 성별, 나이 이런 식으로 이어서 붙여줄 수가 있는데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 테이블의 공통된 값 홍길동이랑 이몽룡만 가져와서 붙이는 거를 이너 조인이라고 불러요. 얘네 둘만 겹치는 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안 겹쳐도 붙여버릴 수도 있어요. 안 겹쳐도 그냥 붙여버릴 수도 있어요. 안 겹치더라도 그냥 강제적으로 붙여버릴 수 있어요. 네, 풀 조인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얘는 일단 공통된 애는 당연히 같이 와서 붙겠죠. 같이 와서 붙는데 공통되지 않은 애들도 있죠. 성춘향, 허준, 전사또 얘네는 서로 데이터가 겹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데이터가 이렇게 겹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써요. 성춘향은 A부서, 허준은 C부서 이렇게 쓰고 변사또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싱 밸류가 되는 거죠. 결측치. 요런 게 이제 결측치가 되는 거예요. 변사또는 부서랑 매출액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는 없고 대신 또 주소 성별 라인은 변사또는 데이터가 있지만 쟤네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쵸? 경기, 성남, 남성 33세고 성춘향이랑 허준은 이 개인정보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있건 없건 말고 뭐 중간에 데이터가 빠지든 말건 상관없이 다 가져와서 붙이는 거를 이제 풀 조인이라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지금은 이제 공통된 거를 붙이거나 아니면 모두 다 붙이거나 뭐 요렇게 했었죠. 근데 요런 방법도 있어요.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붙여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 그래서 걔네들을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하는데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얘네가 와서 붙는다라면 레프트 조인. 그러니까 이 홍길동, 이몽룡, 성춘향, 허준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변사또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 홍길동, 이몽룡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와서 뒤에 붙고 성춘향, 허준은 뒤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미싱 밸류로 데이터가 차 있는 거죠. 먼저 왼쪽 테이블 기준으로 붙이는 거예요. 레프트 조인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얘를 기준으로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제가 와서 보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그래서 뒤에 컬럼이 많이 늘어나요. 컬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뒤에 주소, 그렇죠? 주소, 성별, 나이가 이렇게 공통돼서 와서 붙겠죠? 얘가 와서 붙는데 이렇게 붙어요. 있는 애들만. 홍길동 있죠? 한양, 남성 50세 이렇게 데이터 있고요. 이몽룡도 데이터가 있어요. 분당, 여성 45세.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는 그냥 미싱 밸류로 놔두는 거예요. 이게 레프트 조인인데. 라이트 조인은 그럼 어떨까요? 똑같겠죠. 라이트 조인은 뭘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 테이블 기준으로 보시는 거겠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전사또가 있는데 부서랑 매출액에 대한 정보는 없고 경기 남성 33살 요런 데이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게 레프트 조인, 이 아래 게 라이트 조인.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붙일 건지 오른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붙일 건지 이것만 이해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총 4가지 방법. 둘 다 공통된 두 테이블의 모든 값을 가져와서 붙이는 거. 또 왼쪽 테이블 기준으로 붙이는 거, 오른쪽 테이블 기준으로 붙이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